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보면 각 장의 혈액과 장의 영양소가 간문맥으로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일종의 전체를 열기 위한 입문이다,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체 장기가 나와 있습니다. 훌륭하죠? 우리가 이런 거를 안에 넣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뭡니까? 돼지의 이걸 빼가지고 우리가 먹었습니다만은, 그게요, 굉장히 얇지만은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였는데 안 터지고요. 잘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딱 장이 요게 있죠. 요 중간에 요렇게 연결된 거 있잖아요. 장길이 요렇게 살살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가로 요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딱 있는 부분은 꼬부당 요래가지고 요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자, 요 간문맥이 어디냐면은 동그라미는 있죠. 요거요. 요게 간문맥입니다. 요게 간문맥인데 이게요 한 7cm, 8cm 정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파랗게 혈관이 연결된 거 있죠. 혈관이 연결된 거를 간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위장하고 요게 어떻게 돼 있죠? 요 위로 딱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비장 있죠, 옆에. 위장 옆에 요거 있죠. 요게 비장입니다. 여러분, 비장에 무기하는 거 있죠. 이건 관심도 안 썼어요.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대형 임파구입니다. 요게 비장이 실제로 이제 양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입니다. 비장인데 요거 한의학에서는 요 비장과 요 췌장을 비장이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혈액 조절, 습 조절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요렇게 하는데 여기 비장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연결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췌장 있죠? 췌장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소장이죠? 소장도 몽땅 해가지고 여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장입니다. 대장이 이렇게 있고 이 대장도 어떻게 돼 있죠?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은 물론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이루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먹은 영양소 모두를 일단은 간으로 피를 통해서 정맥혈을 통해서 일로 보냅니다. 일로 보내가지고 간이라는 이 화학 공장에서 이게 말하자면 한 2만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소를 끄집어내서 각기에 맞게 이제 그걸 합니다. 이제 바꿔줍니다. 청소를 하고 분해를 하고 막 이제 바꾸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다 이제 걸릅니다. 걸러서 요 밑에 하대 정맥입니다. 하대 정맥으로 해서 어디로 보내냐?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이 심장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좌심방과 심실에서 우심방과 심실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거 상대, 밑에서 내려가는 거 하대를 받아서 펌프질을 해서 어디로 보내냐? 폐로 보냅니다. 폐에서 다시 그걸 해요. 저기 그 산소를 만들어서 좌심방 심실로 보내서 동맥으로 해서 전체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위장에서 시작해서도 여기로 보내고, 그래서 술을 드시고 위장에서부터 어떻게 바로 독소가 이제 술을 먹은 그 알코올이라는 것이 일로 들어가서 얘가 해독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소장과 대장 있죠. 여기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살면서 얘네들이 품어내는 어떤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여기 어떻게 합니까? 피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다시 간에서 또 해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해독하고 안 하고는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의 빛깔, 이거 황달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눈의 빛깔이 안 좋고 눈 주위가 검게 변하고 눈이 동공이 풀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간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 돌고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이 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영양소도 가지만 장의 독소도 간문맥으로 가는데 이 간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간문맥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큰일 나죠. 왜? 여기 몸에 얘를 통해서 가야 될 모든 피들을 정맥혈은 더러워요. 정맥혈은 왜냐면 동맥은 깨끗한 걸 줘가지고 다 돌고 정맥에서 이제 뭡니까 임파선하고 뭐 이게 전부 다 서로 주고받고 교환해가지고 찌꺼기를 타고 그래가는데 정맥혈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시퍼렇죠, 그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퍼런데요. 동맥혈은 전부 다 숨어 있어요, 안쪽으로. 숨어 있고 정맥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동맥이 튀어나와서 다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대개는 다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내 세균 실험을 했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보입니까? 비반지 있고 여기 날씬지입니다. 너무 커서 궁뎅이만 보이죠? 예, 엄청 큽니다. 요의 변을요, 비만지의 변을 갖다가 여기에 장내 세균을 무균지에다가 투여를 했습니다. 지금 먹이고 있죠, 그죠? 요렇게 먹여가지고 15일을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날씬합니까? 아주 멋있습니까? 아주 커졌습니다. 15일 후에 이래 됐는데, 날씬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예, 완전히 공작거리 같습니까? 아주 커졌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제 그걸로 뭡니까? 정상지에 있는 걸 먹이게 되면은 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먹이는 거였습니다. KBS에서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건데, 이 유산균인데요. 여기에 뭐 품고 있죠. 옆으로 막 품어내죠. 이게 활성물질인데 박테리오신이라는 겁니다. 박테리오신인데 이 박테리오신이 항균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익한 미생물, 유인균 뭐 이런 거를 드시면 그 유인균이 품어내는 이런 항균 물질이 이제 막 품어내면서 이제 나쁜 염증을 유발하는 걔네들이 먹으면은 힘이 없게 만드는 이런 거를 품어낸다는 그런 거죠. 자, 항생제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항생제, 뻑하면 항생제 뭐 드시고 뭐 이러지는 않나요?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은 박테리아가 내성이 강해집니다. 내성이 강해지면서 이름하여 슈퍼박테리아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 지가 알아서 떡국 열고 퍼먹고 있죠. 자, 이 정도로 되는데 얘가 이제 항생제를 파괴해버리면 DNA 변화를 시킵니다. 이거 먹으니까 얘네 배속에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거를 지 몸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 약을 먹으니까 내가 죽더라.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다른 걸 만들어 갖고 그거 먹어도 안 죽는 걸 만들어. 그래서 점점 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독해진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독해지니까 얘 이름이 뭡니까? 초슈퍼 박테리아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잡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잡지도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가 품어내는 인돌, 스카돌, 화학 물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뱃속에서 키우면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 매연 차가 막 오는데 매연이 뿡뿡뿡 풍깁니다. 그러면 이라고 맡아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 닫아 막 그러죠. 그러면서 공기 좋은 데 가면 막 품어내죠. 그런데 자기 뱃속에 다 넣어가 있단 말입니다. 안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지간한 감기약은 먹어도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약 먹어도 안 돼. 점점점 강해진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강해지면 그 내성에 약한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유익균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골병되는 그런 거죠. 야, 얘들 멋있죠, 그죠? 자, 각종 생활습관병, 이거는 뒤에 쭉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빠르게 제가 훑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살의 브룩 그린버거 자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여기.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겠습니까? 어느 애가 언니일까를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왔으면은 이상이 있는 사람을 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기가 언니예요. 언니고 동생은 17살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얼굴은 좀 늙었고, 예, 늙었고, 예, 아기 같고, 조그만하고, 언니가 이제 돌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정신연령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굽어지고 안 펴지는 거, 이거 뭐죠? 류마티스. 그죠? 이런 거죠. 자, 요거는 뭡니까? 백반증이죠. 이 백반증 대표 인물이 뭐였죠? 예, 예, 예. 지금은 타계를 했습니다만은 백반증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질병의 하나입니다. 백반증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이상에 의해서 다 백반증이 생기는 이런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스키야 근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거의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옛날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항상 나물을 볶고, 그러니까 모든 나물들을 주로 쌈 싸 먹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게 참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칼슘을 많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 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뼈, 관절, 인대, 신경, 판막 뭐 이런 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게 판막의 주 재료입니다.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걸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은 관절염, 골다공증이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유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높은 온도에서 전부 살균을 시키고 하면서 칼슘을 고체화 시켜버립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잘 되면 좋은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고체화 시키는가 잠시 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거의 칼슘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이 유발하게 되고 세포 대사가 저하되면서 세포 재생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늙는다는 그런 겁니다. 자, 골수가 약해지고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산 미달이 됩니다. 우리는 충분한 적혈구와 백혈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손톱 밑에까지 적혈구가 들어와서 얘네의 주요 세포들을 먹여 살려야지만이 손가락 끝까지 건강하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되는데 빈혈이 제 애가 보면은 항상 빈혈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완전 정상이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미생물 먹이고 이제 음식 이제 좀 조절하고 음식 이제 맞춰서 먹이고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자, 채소에 칼슘이 제일 많습니다. 채소에 칼슘이 제일 많은데, 식물도 칼슘이 적으면은요, 비실비실하고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슘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정제라든지 막 이러는데, 정제는 분자가 너무 커서 그거 다 못 쪼개고 있어요. 얼마나 흡수 잘 안 돼요. 흡수시키려고 쪼개다 보면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이란 걸 먹었을 때 1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지 않냐 하고 그걸 했는데, 그거 깨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할 때야 내 몸이 대사작용을 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남겨두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인체에 우리가 음식물로든 어쨌든 칼슘을 섭취하면은 섭취량의 30%밖에 섭취를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칼슘을 가열했을 때 어떻게 되냐? 모든 식물에 칼슘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거는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무시래기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무시래기 그냥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삶아가지고 적적 걸쳐가 먹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좋은데요. 문제는 그 칼슘이 전부 다 이제 고체화됐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대사 능력이 좋아가지고 팡팡팡 그거 깨가지고 바깥으로 품어내면 돼. 필요 없는 거 내보내거든요. 근데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그걸 못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몸에서 연결되면서 푹푹 들어간 자리 있죠. 연결되면서 푹푹 들어간 자리, 그 사이에 고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고이게 돼 있는데, 이 이제 그 칼슘, 이게 CaCO3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인데 석회석이죠. 자, 이 석회석을 1200도씨로 가열을 하면은 시멘트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 CaCO3가 O2를 만납니다. 산소를 만나죠. 그죠? 산소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멘트 가루 물 넣고 뭐 넣고 이래가지고 딱 만들어 놓죠. 그래가 햇빛이 쫙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불이 필수라는 그런 겁니다. 이때 탄산가스가 발생하겠죠. 이것도 우리 몸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겁니다. 이 CaO가 생석회입니다. 생석회인데 생석회 아시죠? 네, 이게 생석회가 이렇게 조금 제가 해왔는데 생석회를 가지고 이거 전부 다 그 뭡니까? 집 짓는 데 쓰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시금치 보면은 CA, FE 그러니까 철이죠. 칼슘하고 철하고 수산이 들어가 있는데 100g당 48mg이 그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CA에다가 이걸 가열을 하죠. 그러면 CaO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뭡니까? H2O, 물, 뭐, 우리 몸에 들어가면 피, 뭐, 이런 거 있죠. 합하면은 요 안에서 굳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젊은 날은 우리가 이거 뼈 사이에 뭐 끼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석회와 근염이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는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 되는데 무시래기에는 100g당 335mg. 참깨는 어떻게 됩니까? 1000mg. 악 소리 나죠. 참깨 우리 다다다다 볶아가지고 참기름 쫙 짜가지고 쫙 먹는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 석회와 근염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지고 있고 나이가 들면 팔도 아프더라. 나이가 들면 어디가 삐걱삐걱 있더라. 우리가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이런 걸릴 이유가 별로 없답니다. 인체가 항상 서로 이제 그 기소 본능에 의해서 정화작용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먹어대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나물 삶아가 먹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픈 스님들이 참 많아요. 네, 이거의 이유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체에 들어가면 인체 스케줄이 되면서 인체 플라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요게 석회와 근염입니다. 어깨에 끼는 그 플라그라고 보시면 돌 덩어리 이런 거 요런 겁니다. 요게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깨와 어깨를 연결하는 그 마디에 꼭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마디에 그쪽에 딱 하얗게 끼어져 있습니다. 끼어져 있는 그게 석회와 근염인데 돌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말캉말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물질이죠. 그럼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인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거기서 뭐가 열이 생기고 열이 생기니까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스케질 그 플라그가 목은 혈관 등 이런 거 막아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상이 있다. 혈관이 통과가 잘 안 되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대개는 모근이 많이 빠진 사람 여기가 딱딱해요. 딱딱하. 뭉캉뭉캉 안 하고. 딱딱하게 돼 있고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아마 몇 가닥 나고 있으면 겨우겨우 애들이 그 길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냐? 내가 밥그릇수 플러스 세월 얼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먹었고 스케질은 빠져나갑니다. 스케질, 칼슘 이런 거 빠져나갑니다. 하면 안 아파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체여이고 고이면서 아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열해서 먹는 거. 이게 무조건 가열. 그럽니다. 그러면 무시래기 그 좋은 것을 철분도 많고 칼슘도 많고 그걸 갖다 먹지 마. 아니, 저는 드시라고 합니다. 드실 때 항상 뭘 하냐. 그 애들을 깨내줄 수 있는 걸 같이 먹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무시래기 푹 된장하고 드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 발효한 음식을 같이 넣고 아니면은 발효한 걸 마지막으로 드셔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아주 잘 빼내는 게 있는데요. 생시금치의 수산 있죠. 산 종류가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콘크리트화된 생석회를 빼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제철을 만난 시금치가 나옵니다. 그걸 갈아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그 화체질이 그거는 약간 평이기 때문에 다른 거 좀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뭐 위장이 습하다면은 생강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생강을 좀 넣고 뭐 열이 많다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뭐 연근을 좀 갈아서 드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키야 건염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이나요? 여기에 끼어 있는 거. 네, 보이죠? 이게 스키야 건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사진 찍은 걸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 하얗게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내 여기 그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꾸 제가 요즘 이렇게 하면서 깨졌다 많이 깨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팔을 잘 올리시니까요. 항상 이거 제가 이렇게 조금 해줍니다. 이제 그 엄마를 치료를 해줍니다. 해주고 난데 오늘 얼만큼 올리느냐. 팔 올려보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고개는 바로 있고 팔을 붙여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이게 빨간 거 동그라미 칠한 거 있죠? 스키야 건염인데 동그라미 안에 들은 거 이런 거 있죠? 이게 건염 덩어리입니다. 확대를 시켜놨어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퀘어가 칼슘이 과도하게 침착돼 가지고 몸의 조직이나 기관이 이제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인을 모른다. 이거 오래 나누면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암은 없잖아요. 그 어디에 혈관에 막혀 가지고 그쪽 조직이 그쪽에 있는 조직이 그걸 피를 못 먹고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그쪽에 뭡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안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끝까지 발톱 끝까지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를 다 순환을 시켜야 돼요.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바깥은 알겠는데 속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경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요 그게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안에서 쪼여드는 이런 겁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스퀘어가 침착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린 거 있죠. 그게 그 원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그거 다라 그러면 왜 그래 또 우기니 이럴까 싶어서 제가 유병 스케질, 초기 유방암의 신호, 뭐 동맥경화증의 지표, 혈관 스케질이다. 그리고 관대 임대속 스케질은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겁니다. 칼슘을 많이 먹어도 스케질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부갑상선 호르몬, 신장 및 각기 장기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네, 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대부분의 질병은 혈관 막힘으로 혈의 이동이 불가해서 발생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모든 질병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은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뻥 뚫려가지고 피가 술술술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거, 요 정도 막혀 있으면 그래도 겨우겨우 지나가고 저 끝까지 가주면 돼요. 문제는 이게요, 여기에서 혈이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어떤 피 종류가 문제가 되죠. 이건 지방이 꽉 끼어 있는 겁니다. 지방 끼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나오죠. 이거 뭡니까? 피죠. 적혈구입니다. 근데 적혈구가 왜 이래 친한가요? 완전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전이라는 겁니다. 이 연전인데 이렇게 끈적하게 변하면서 여러분 연전이면 그러니까 이게 동전, 엽전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쫙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뭉쳐지는 거죠. 이 뭉쳐진 것이 이렇게 뭉쳐진 것이 이쪽으로 통과를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를 하는데 이게 걸리죠, 그죠? 걸리면은 피가 이렇게 쭉 가다가 구멍이 막혔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리죠. 그러면 점점점 늘어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뻥. 이해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지방도 되고 뭡니까? 석회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그림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이 덩어리입니다. 얘네들이 못 가고 여기서는 이제 밥 줘 이러는데 줄 밥이 없다는 거예요. 왜?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요 이후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머리에 생기면 머리에 뇌 이상이 생기고 발다리 뭐 어디 장기 뭐 이런 거. 장기에 그게 안 들어가죠. 그죠? 장기 모든 세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장기의 일부에 그게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쪽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이 못 먹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쪽에 어느 정도 막 이제 조금씩 하다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체내 요산의 축적, 요석으로 인한 통풍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해야죠. 요게 이제 축적된 요산입니다. 요산인데, 요게 이제 간절히 부어오르죠. 이게 요산 결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변은 꼭 제때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싱겁게 드시면은 소변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싱겁게 먹으면은 모질하죠. 제가 우리 그 체내 우리 염도가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얘기 안 했나요? 0.9%예요. 0.9%인데 그 0.9%가 어느 정도일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좀 이렇게 뒤통수 한 방 치고 한번 울어보세요. 눈물이 쭉쭉 떨어지면 그걸 모아보세요. 모아가지고 맛을 딱 보시면은 그게 0.9%입니다. 그런데요, 눈물만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아가지고 마셔보세요. 엄청 짭니다. 틈 있으면은 울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받아가지고요. 엄청 짭니다. 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마시라 그러면 잘 못 마시거든요. 못 마시는데 우리가 국은 먹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좀 짜게 먹었다 하면은 몸에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이 생겨요. 물 마시고 싶죠. 혈분에 열이 생겨요. 혈분에 열이 막 생기기 때문에 물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물을 먹어가지고 그 염도를 딱 맞춰버리는 이런 게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속 싱겁게 먹으라 하죠. 그러면은 우리 신장에서 우리 몸에서 측정을 합니다. 염도 부족. 염도 부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변 나가지 마. 그래서 소변을 다시 걸릅니다.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걸르는데 걸르면서 거기서 뭡니까? 이런 요산이 중간에 가서 끼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손가락, 발가락. 그러면서 류마티스 비슷하게 생기면서 통풍이 세상에 제일 아픈 게 통풍이라는 거죠. 예, 전 통풍 환자를 봤습니다. 온몸이 다 그러는데 빌더라고요. 나 좀 죽여달라고. 근데 옆에서 빌더라고 제발 살아달라고. 근데 못 견디더라고요. 결국 돌아가셨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요산 결정체라는 겁니다. 요렇게 부어 있는 게. 요산 결정체고, 요게 이제 무릎에 있으면은 무릎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연결되는 데는 그런 게 잘 갖다 붙어요. 우리가 연결 하나도 안 되고 딱 일자로 됐으면 전부 다 이렇게 붙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우리는 밥도 못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팔이 관절이 안 끊기면 전부 입으로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숟가락이 안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 근데 여기 다 끊기고 있는데, 여기가 사이사이 이런데 막 그게 채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채였던 채인 분이 여기 손가락을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통풍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발이 퉁퉁 부어 있죠. 이거 제가 이랬던 발이, 제 발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런 정도로 심했다는 그런 거. 퉁퉁 부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는 소변을 잘 누고 이러는데 결국 저는 혈액순환이 안 됐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병명이 뭡니까? 홍반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홍반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은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아주 이렇게 막 그냥 사회초년생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저는 항생제를 안 먹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안 먹는데 저는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치료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산하고 비슷한 게 제가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요. 소변기죠. 예, 소변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소변하고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아주 막 여기 많이 모여 있죠, 그죠? 이게 모세혈관이 엄청 가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굵은 거예요. 여긴 동맥이 있고요. 여기에요. 여기에 막 이게 몰려 있죠, 그죠?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 머리카락의 10분의 1. 근데 저처럼 긴 머리 자르는 거 아니고요. 옆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요게 하나 딱 봐가지고요. 여러분 10분의 1. 오늘 시간 있으면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요게 뭐, 이거가 비교가 안 되게 가늘다는 그런 거죠. 그래 되는데, 세 군데는 엄청 가늘어요. 그 세 군데가 어디냐 하면 뇌, 폐포, 다음에 신장. 그게 엄청 가늘어요. 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게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럼 요건 어디냐면 요 손가락 있죠. 요 손가락 끝에서 도는 모세혈관이에요. 요 모세혈관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머리카락이고 이거 돌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폐포는요, 더 가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요, 우리가 공기 잘못 마시면 가끔 가다가 윽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뽕 터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건강하면 그게 빨리 먹어지거든요. 근데 큰 게 터져버리면요,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새기 시작해요. 그래야 그게 기흉이 되는 거예요. 기흉. 예. 자, 이거 이제 그 혈전 막는 거 이제 뚫는 이런 겁니다. 뚫는 건데 이건 동맥밖에 못 해요. 정맥은 안 되는 거죠. 모세혈관 가능하겠습니까? 머릿속이 전부 모세혈관인데 지질로 이어지고 하기를 기다려야 되지. 이거 못 뚫어낸다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은 치매도요, 잘 건강하면 안 생깁니다. 안 좋아서 생기는. 자, 이거 색전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굵죠? 손가락하고 비교했을 때. 이 머리카락만큼 가늘어 더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건데. 결국 뭘로 뚫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 무기물질들이 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겁니다. 관상동맥이죠.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 뭡니까? 여기에 끼는 겁니다. 석회질이 끼든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지방이 끼든 이렇게 끼인다는 거죠. 그럼 옆에 여기 보면은 옆에서 앞에서 봤을 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게 반쯤 낀 거. 심해지면 나중에 요게 끊어져 버리는 거. 그럼 이게 뭡니까? 스톱해 버리죠.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못 오고 하니까 거기에 신근견색 이런 게 생긴다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여기 요 그림에는 여기 보면은요, 이거 말고 요 그림 요거 보시면 요게 뭡니까? 요게 사이에 있는 게 이거 그거예요. 피가 엉켜 있는 거 혈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에 지금 적혈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못 지나가요. 옆으로 지나가요. 옆으로 지나가는데 요 밑에 보시면 요 옆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더 적나라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보세요. 얘 모세혈관이 나 뭔 혓바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세혈관인데 얘가 겨우겨우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적혈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옆으로 쭉 해가지고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죠. 최종 가는 데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세혈관 막힘으로 인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데 심장에는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류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제 고혈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췌장의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당뇨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췌장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요, 췌장에 별별 호르몬이 다 있고 근데 전부 있죠. 그 딱 췌장 속에 랑게르 한스섬에 모세혈관들이 딱딱딱 박혀 있어요. 그 속에 세포들이 딱 웅집해 있어요. 있으면서 그 세포들이 그쪽에 있는 피를 먹고 영양소를 먹고 사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 끄트머리 여기 보면은 요게 랑게르 한스섬인데요. 이렇게 췌장입니다. 이게 췌장인데 우리 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 자, 요게 있죠. 요게 랑게르 한스섬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실제 췌장을 가지고 췌장 속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 빨간 거 하나씩 구멍이 있죠. 요거야. 요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요 주위에 얘네들이 막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타세포, 그 다음에 알파세포, 그리고 델타세포,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베타세포 인슐린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안 돼. 여기서 얘네들이 요게 막혀버리면 요 있는 애들이 이제 굶어요. 그럼 여기가 텅 비어져 버려요. 텅 비어져 버리니까 인슐린 분비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병, 당뇨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당뇨의 기전을 알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심장에 이제 그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신부전, 심근경색, 심장질환들이 오고, 신장이 막히면 신부전증 이런 게 오게 되고요. 전립선도 사실 모세혈관 이상입니다. 전립선 확장, 전립선염, 전립선암 막 이런 게 생기고, 신우에 생기면 신장결석 막 이런 거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떤 분이요, 신장에 결석이 생겼어요. 신우에
신우는 신장이 이렇게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신장이 나오죠. 신장이 나오면은 여기가 막 네프론이 있고 막 수백만 개의 네프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막 이거 다음에 작업을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가 보게 되는데 여기가 신우죠. 여기에 있죠. 돌이 낀 거예요. 결석이 생긴 거예요. 아까 그럼 돌이 끼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제대로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그게 끼었는데 거기에 돌을 레이저로 깬 거예요. 깨는데 돌만 딱 박아고 팍 깨버리면은 좋죠, 그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다른 애를 깨버리면 그쪽 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신장 혈액 투석을 받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 투석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네프론입니다. 피를 여기에 네프론 요 안에 있죠. 여기에 요 동그란 거 여기서 이제 혈액을 받아들이고 품어내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안에 요게 보문 주물이라는 거죠. 요게 동맥혈 이게 막 요 안에서 들어가 갖고 이제 다시 걸러내고 다시 돌리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담낭에 들어가면 담낭 결석이 되고요. 이게 산나물이 시금치보다 칼슘이 높을수록 생석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열하지 않고 먹으면 돼요. 산나물도 좀 씁쓸해 하더라도 뭡니까? 이제 쌈 싸 드시고요. 이렇게 샐러드 해가 드시고 이러면 참 좋죠. 그죠? 어떤 거는 삶아야 독을 없애고 어떤 거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항상 제가 발효 음식하고 같이 드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모세혈관 청소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혈관 청소를 하면 좋지 않나요? 여기 우리는 거의 이 석회 성분, 우리 몸에 무기물질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죠? 칼슘, 철, 마그네슘, 망강, 구리, 아이언, 니켈, 크롬, 황,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전부 다 석회 성분이에요. 플러스 산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석회 성분이 같은 재질, 석회 성분과 같은 재질, 이제 여기 나옵니다. 치석입니다. 우리 몸에. 이 치아에 끼는 치석 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있죠. 공중변소에 가면은 화장실에 보면 가위에 꽉 끼는 거 있죠. 그게 요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요석이 끼어가 있고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 요석 청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씁니까? 염산을 쓰죠. 그랬더니 뭐 확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치석도 없애고 혈 속에 플라그도 없애고 전부 없애려면 염산 한 컵 딱 틀어 마시면은 확 청소 다 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다 녹아버리죠. 그 염산의 염도와 그 염산의 농도와 같은 pH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위산이에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되면 여기 다 타버려요. 위산이 역류돼 버리면. 그래서 토하는 거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술 드시고 토하고 이럴 되면은요 큰일 나죠. 이게 역류가 막 돼가지고 여기 다 엉망이 돼버려요. 식도라는 게 엉망이 돼버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재질을 청소하는 게 염산이고 우리는 그러면 염산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음식인데 자,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혀 있으면 이제 혈관 내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혈전이 생기고 비만으로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뇌혈관이 또 막히고 심장폐 근육 신장 어디 피해가는 데는 없어요. 다 모든 데 다 그래 되는데 이걸 갖다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반드시 모세혈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냐? 답이 나옵니다. 산유를 먹으면 제거를 할 수 있다. 산유가 뭡니까? 시큼한 거. 그러니까 그게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포도산, 레몬산. 그게 굉장히 많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봄에 되면은 시작하죠. 담기 시작하죠. 매실입니다. 근데 그 매실인데 그 좋은 산을 이제 먹는데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진한 당류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그걸 다 뭡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제대로. 그래서 신과일, 그러니까 그 신과일을 그러니까 레몬, 오렌지 뭐 이렇게 사과, 지금 사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생즙을 짜가지고 아침에 있죠. 이런 걸 드시면은 여러분들 매실 발효해놨죠. 발효해놓은 걸 갖다가 많이 넣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1:1로 안 하셨죠? 1:0.5 이 정도로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걸 타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균 한 스푼 딱 타고요.
그러면 쫙 끝내줍니다. 지금 과일 가을에 많이 나오죠. 지금 끝물, 포도 이런 거 많이 드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매실에 이런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자연 치유를 위한 유전자를 자극하는 음식을 먹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세포입니다. 다음에 세포도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자, 발효식품과 생생한 음식이 그 답이 아닐까. 요거는 제가 한때 막 먹었던 그 음식들입니다. 예, 막 이거 즙도 먹고 밥 먹기 전에 과일부터 먼저 먹습니다. 역으로 먹습니다. 거꾸로 다이어트죠. 그래 먹어가지고요. 예, 이제 맨 마지막에 밥 먹으려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갑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 어떤 날은 밥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밥 조금 먹고 이러는데 과일 먹어가지고 그래 했더니만 전부 밥 내놔라고 난리더라고요. 나중에 밥을 못 먹겠다. 근데 살 안 쪄요. 이게 그럼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더니 칼륨이 들어가면서 그 세포 속에 있는 나트륨을 다 빼내줍니다. 그러면서 조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알아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채 먹고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아주 이쁘죠? 자, 아주 이쁜데 이렇게 변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앞에처럼 요랬던 적 있죠? 예, 예. 앞에처럼 요랬던 적도 있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늙는다는 거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데 항상 활성산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 한 건 신나게 하고 나면 팍 늙어 있어요. 야, 팍 늙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냥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 이렇게 말하고 대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미토콘드리아가 막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세포와 프리라디칼. 프리라디칼이 이제 자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활성산소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걸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세포가 어떻게 됐으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이거 활성산소가 다 뚫은 겁니다. 세포는요, 보면 이중막으로 딱 돼가 인지질로 돼가지고 아주 말캉말캉한 젤리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다 뚫어가 구멍을 내놨는데 요게 이거 파란색 말고 연두색 있죠. 연두스름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활성산소입니다. 이게 생겨가지고 이걸 이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술 먹고 꼬장적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대라 망난이라 그러잖아요. 심하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몸속의 개망나니가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효소가 살아있는 소간입니다. 예, 소간 여러분들 보셨죠? 생소간 보셨는데 이걸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삶았습니다. 한 부분은. 또 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제 통에 넣었습니다. 통에 넣어가지고 요게 이제 시험관에 넣었어요. 넣고 과산화수소를 붓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뭐냐 하면 활성산소입니다. 과산화수소가 활성산소인데 이때 이제 여기 과산화수소를 딱 부으면은요 우리 간에서 효소가 나오면서 뭘 합니까? 이거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H2O 하고요 O2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럼 H2O는 뭔가 아시죠? O2는 뭔가 아시죠? 그럼 이 거품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다치갖고 과산화수소 딱 부어가지고 그럼 거품이 막 일어나죠. 여기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에 불 달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이게 불 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거 우리 몸에 있는 효소, 그러니까 간에 있는 효소가 이걸 분리를 시작합니다. 분리를 시작한다는 증거가 H2하고 O2하고 분리하는데 O2가 있으면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불이 붙겠죠. 그러면 이 불을 붙여본다 이거죠. 불을 딱 붙이니까 불이 붙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간 효소가 간에 있는 게 분리를 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은요, 지금 활성산소 깨기가 굉장히 많이 바빠요. 바쁜데, 자, 요렇게 삶은 간 있죠? 거기다가 부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 짜고 삶으면 어떻게 되죠? 효소가 다 죽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를 가함으로 해서 분자 구조가 깨져요. 깨지면서 효소 기능이 상실돼 버린 이런 거죠. 이렇게 되고 이거 H2O2가 과산화수소입니다. H2O2. 그런데 이걸 갖다가 효소가 딱 들어가면은 H2O와 O2로 딱 쪼개줍니다. 딱 쪼개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카탈라제라는 겁니다. 카탈라제인데 이 카탈라제가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라는 거는 몸이 나빠지면 효소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흥분해도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작동을 잘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카탈라지가 많은 음식이 있어요. 아주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화날 때, 부부싸움 할 때, 기분 나쁠 때 요거 하나씩 들고 씹어가면서 싸우면 됩니다. 요거. 뭡니다. 요거 하나씩 씹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언제 씹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카탈라지 빼냐고요. 그래서 이제 즙으로 갈아가지고 있잖아. 여기 어떤 사람이 막 그래요. 내 대장암 걸려서 뭐 걸려서 무김치 먹고 나섰어요. 막 그러잖아요. 이런 효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카탈라지가 많은 게 감자의 즙에도 있습니다. 감자. 그리고 당근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즙의 기초에 감자를 넣어가지고, 감자가 아니고 그 당근을 넣어가지고, 당근에다가 뭐 멧돼멧 뭐 이래가지고 먹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즙을 넣어. 여기 보면은 무김치, 나박김치 이렇게 해가 먹죠. 이런 게 많이 됩니다. 자, 조선시대의 밥상을 한번 봅니다. 보니까 이 아저씨 밥그릇 보세요. 밥그릇이 엄청 크죠? 근데 얼굴이 살찌게 보입니까? 여기는 또 피골이 장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때 밥심으로 살았나 봐요. 이 정도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왕들의 식당인데 보통 5첩에서 7첩 반상했답니다. 지금 막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렇게 안 했답니다. 그래서 정조 어머니가 회갑 때도 뭡니까 그 12첩인가 9첩인가 이 정도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화려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제가요,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많이 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